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대화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 관련 실무 준비를 위해서 주말에도 연락 채널을 개통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 상황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했고 2일 날 남북 회담을 제의했고 3일에 연락 채널이 개통이 됐고 4일에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연기됐고 5일에 이제 북한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 간의 속도를 좀 내는 뭐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죠. 이번 남북 회담 대화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예. 즉 김정은이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했고, 특히 거기서 남북이 분단된 이후 최초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런 스포츠 행사지만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하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88올림픽 꼭 30년 전에 88올림픽 때는 어땠습니까? 뭐 김정일이 칼기를 폭파시키고 이랬는데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말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남북 한미 연합훈련 군사훈련 중지라는 지연이라는 이제 좋은 연기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거기에 화답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 기록적인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오늘 6일 아닙니까? 네. 벌써 남북 간의 대화가 다 합의됐고 날짜 장소 다 잡았고 특히 북한의 장웅 IOC 의원이 벌써 출장길에 올랐고 국제 IOC와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예.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이 어제 전통문 형식으로 응답을 해왔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북한은 통상적으로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역제의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역제의도 없이 그대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 제안에 다 동의한다는 빨리 잘해보자는 뜻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예. 북한은 뭐 김정은 위원장 소위 최고 존엄이 명령이니까 그렇게 순발력 있게 나온다고 보고, 아닌 게 아니라 지난 기간에는 뭐 경문제 대표단이 구성되는데 북한의 뭐 조평통 서기국장 강지용이 나오는데 남한에서는 뭐 장관급이 나가서는 안 된다,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걸로 회담이 틀어진 것만 해도 여러 차례입니다. 예. 근데 이번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이 그 직통 전화도 빨리 복원하고, 또 우리가 제안한 이 9일이라는 날짜, 사실 뭐 북한이 대외적으로 기념은 하지 않지만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날짜가 있어 하루 뒤에 우리가 어떨까 생각했지만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순순히 북한이 응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남북 대화를 잘해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잘 치러보자,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장웅 IOC 북한의 IOC 위원이 이제 중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IOC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또 장웅 IOC 위원을 빨리 이렇게 파견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그 기록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뭐 접근하고 이렇게 국제관계를 변화시키는 데는 속도가 대남 관계보다 더 뜹니다, 원래.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웅 IOC 의원을 빨리 파견하는 것은 그만큼 선수단의 규모라든지 또 선수단의 지금 뭐 대우 문제라든지 숙박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지 협의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장웅 IOC 의원이 빨리 파견되는 것도 그걸 빨리 매듭 지어야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하고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 북한 당국이 빨리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례적으로 네. 굉장히 신속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한반도 이제 이번 회담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면서 좀 화해 무드가 되면 한반도 운전자론이 좀 정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렇게 되려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미국이 일단 한미 합동 훈련을 연기시키는 걸 동의해 준 것도 그만큼 우리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한 거고 한반도를 중시하고, 뭐 이제 코리아 패싱은 일단 사라진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볼 때 자간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는 지금 상당히 미국의 그 군사적 압박에 의해서 위기로 다가가던 상황에 지금 평창이라는 탈출구를 찾은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또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너무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 지금 북한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들을 불러내는 게 북한을 살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 김정은이 무임승차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 예. 어쨌든 과거에 뭐 제재와 압박 여러 가지 수단을 써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단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시켜 보자.
하자 이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창을 잘 치르고 하면은 물론 뭐 북한이 언젠가 또 자기 스케줄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낙관적이고 성공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자 이제 주변 강대국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변화되면서 이 나라들의 머릿속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중국도 이제 뭐 환영의 의사를 표하지만 또 오늘 그 북한에 대한 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또 자기들 스케줄대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중국 역시 압박을 하는 거고 또 미국은 또 뭐 우리가 그래도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굴복해서 저렇게 나오느냐 이런 생색을 내지만 또 미국이 그만큼 뭐 생색을 낼 만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예. 게 아니라 평양 정권이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남쪽으로 탈출구를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 뭐 대단히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한반도가 이렇게 안정 로드맵에 들어서는 걸 또 일본은 또 환영하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이거 예.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이런 그 정세에 휘둘렸지만은 아니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 운전자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 또 남북과 이게 협력이 잘 되면 예. 그런 면에서 좀 외교적인 간섭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대화에 응한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랑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겠다 하니까 북한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럼 연합 훈련을 좀 연기하고 연합 훈련이 그럼 앞으로 좀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군 전력에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미 합동 훈련이 북한에게 주는 압박이 컸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북한이 그만큼 군비 증강을 하고 그러면 또 북한 체제가 그만큼 빨리 변화할 수 있고 약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예. 뭐 너무 이제 우려할 시대는 지났다. 물론 북한이 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나 여러 가지 이제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 재래식 전력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뭐 군사 훈련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떤 침략을 당한 뭐 위험이 노출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밀리터리 밸런스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건 좋지만은 너무 그것을 비대하게 키울수록 또 북한도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에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가 계속 긴장되니까 예. 이런 면에서 이번 그 연기라는 이것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판단은 대단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게 훈련을 일단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예. 연기는 됐습니다만은 이 연기가 앞으로 훈련이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이 화해 무드 속에서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뭐 이 훈련이라는 게 한반도에서도 진행되고 나토에서도 진행되고 미국의 군사훈련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스케줄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또 북한이 계속 우리 평화 로드맵에 동참한다면 조금 규모를 줄여도 뭐 크게 우리 안보가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뭐 대화를 명분으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국제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낼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한미 공조라는 게 뭐 일부 여론자들은 이제 뭐 이번 북한의 제안이 이제 한미 이간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약간 뭔가 간격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으로서도 나름대로 이제 주도권을 쥐고 북한 핵 문제를 지금 마지막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구명대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매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비핵 개방 3천이다 뭐 통일 대박이다 좋은 정책을 써봤지만 하나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예. 먹히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는 평화라는 공세로 한번
또 새롭게 접근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한미 간에 이간이 생기거나 그런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어 놓을 그 어떤 조건도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혹여라도 북한이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그거는 뭐 흔들릴 일이 그렇죠.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전문가 네.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예.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게 오셨네요. 예. 자, 한미 이제 북한이 이번 남북 회담을 받아들이면서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것 때문에 이제 빨리 받아들인 느낌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셨습니까? 그만큼 북한도 국제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설 자리가 없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데 낄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왔던 김정은 정권이 예. 갑자기 한국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제 평화 공세로 나왔지 많이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북한도 시급한 면이 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이제 평화 메시지가 평화롭고 안전한 평창 올림픽 게임을 개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맞춰서 북한도 화답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림픽 개최 이후에 어떻게 이 개선된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떤 진전된 주변 환경을 이끌어내는데 이어질 것인가. 예. 거기에 이제 성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안 소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난 9년, 10년 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제안을 했지만 사실 북한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제안이 잘못됐다, 누구 탓이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두 달 동안의 좋은 환경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이랄까요? 예. 결국에는 비핵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빅딜 거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예. 봉영식 박사님의 말씀을 더 이어서 그럼 네. 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으로 계기를 해서 지금 회담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그럼 이 관계가 이런 따뜻함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과연 이번에 회담 문제가 크게는 올림픽 관련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이 따뜻한 느낌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예, 예. 봉 박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잘 진단해 주셨지만 네. 사실 북한으로서는 아직 그 완전히 소위 비공식 핵보위 국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김정은은 지난번 군수공업 대회에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뭔가 은하 4호를 쏘아 올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네. 은하 4호라는 것은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뭐 ICBM이라는 것은 뭐 그 탄두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이고 예. 사실 핵무기를 실으면 핵탄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올해 2018년에 그런 아직 스케줄들이 남아 있고 특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평창이 이제 2월 9일 날에 개막되는데 2월 8일이 또 북한 정규군 창설 70주년입니다. 예. 북한은 그게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대화가 잘 되면 아마 북한이 그 스케줄은 좀 뒤로 미룰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평창 뒤에 북한의 스케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평화 무드를 조성해 놓는데 북한이 그걸 찬물을 끼얹는다면 또 국제사회로부터 더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따라서 또 북미 대화의 가능성까지 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좀 이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비단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요구를 다 긍정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한국의 안보 이익을 잘 보호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예. 이런 너무 급속도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속도 조절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기대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주도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지만 결국에는 종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봉 박사님.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림픽 관련 논의는 뭐 계속 나올 테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북한에서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어느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좀 흥미롭게 들은 것은 신년사에서 이게 2018년 신년사인데 마치 2000년대 초반 아니면 90년대 후반의 신년사라 할까요? 그런 예. 표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네. 외세의 개입을 끌어들여서 핵전쟁의 위험을 한반도에 높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도 보면은 옛날로 회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그것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정도의 남북한 협력 프로그램이 재개가 되고 거기서 숨통이 트인다면 그것도 북한으로는 이익이고 예. 만약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중재자가 돼서 미국과 의미 있는 이 비핵화랄까요? 어쨌든 그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동결 그런 대화를 개재할 수 있다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체면을 살리고 실익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돌파구이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도 아까 안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함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우선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응원단이 올까 또 뭐 단일팀 가능성, 동시 입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동시 입장, 그다음엔 합동 선수단 뭐 이거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모를까 규모가 대단히 작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참가하는 규모도 작고 우리도 뭐 그렇게 우리 주체국이지만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공동 입장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바 탁구 대회를 하나 할 때도 그 관계자들 말 들어보면 무려 22번을 만나고 그 지바 탁구 나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때는 또 환경이 안 좋았고 이번엔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우리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상당히 속도를 내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동 입장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얼마든지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응원단에서도 저는 뭐 일부 이제 우리 태영호 공사께서도 이제 예술단이 온다. 예. 근데 이제 이 모란봉 악단을 주로 상징해 두지만 모란봉 악단은 단장 현송월이가 현재 대좌고 단원들이 다 소위 중위 군인들입니다. 아, 예. 이게 다 미녀들로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무대에 나가야 그 폼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베이징에 갔다가 공연 4시간 전에 보따리 싸들고 올 때 이거 다 군복 입은 이 북한 군이란 말이죠. 네.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무슨 인민 무력성의 군인은 아닙니다. 김정은 직속이요 국가예술단이기 때문에 군복을 좀 변형시켜서 올 수 있지만 그 군복을 입고 우리 대한민국에 입성한다면은 6.25 이후에 북한 군인이 가장 많이 들어온 기록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아마 그거 말고 또 총봉 악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란봉 악단 예. 말고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도 하는 그 국제적인 악단의 하나인데 그거 오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예술단보다도 좀 응원단이 올 것이다. 그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아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봉 박사님, 그러면 이게 남북이 동시 입장하면 뭐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부터 그러면 뭐 주체국의 위상이 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어느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볼 때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하고 동시에 같이 몰을 꾸리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주위 나라의 인식이 될까요? 뭐 주위 나라마다 반응이 다르겠습니다만은 IOC에서는 이것을 예전부터 환영했습니다. 네. 1963년도에 처음 논의됐고 IOC는 그때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금 올림픽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국가들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참가하는 국가들 또 IOC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현상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좀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좀 주변 강대국들의 속마음은 어떨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2017년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소리 말싸움이 많았죠. 예. 근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셨고 또 북한을 향해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 던지셨던 것.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면 그만큼 한반도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것을 막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초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예. 올림픽의 안전이라는 예. 것이 화두로 나섰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은 그래도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안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9일에 있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